한국 경제는 지금 원달러 환율 1,500원을 앞두고 있어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대기업 중소기업도 다 이제 악화되는 거죠. 대출금리 이제 오를 수밖에 없죠. 미국 연준은 1,650원에서 1,750원까지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15년 9개월 만에 최고의 원달러 환율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이제 트럼프 발 관세 리스크, 달러값 리스크, 일본의 엔화 이제 리스크,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우리를 되게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이러면요, 주식시장 포망할 수밖에 없죠. 부동산도요,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살아나고 있고 일본 직장인의 급여도 올라가고 있는데, 형편이 나아지고 있는데, 우리는요 그 반대가 되어가고 있죠. 지금은요, 부채도 없고 자기 집도 없고 현금도 없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사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집이 있어야 될 텐데 뭐 자기 집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중에 제일 큰 거는 뭐다? 돈 문제다.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이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2025년 참 힘들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와 엔화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죠. 원달러 환율 진짜 1,600원 넘어가면 한국 부동산 시장 개폭망하는 거죠. 무리하게 대출받은 사람들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초고령 사회에 나이든 고령자들도 대출받아서 연체가 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빚 갚고 이자 내도 다 못 갚는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3억 대출이자 3% 내면은 900만 원이죠. 1년 이자가. 근데 이자가 5% 되면요, 1,500만 원 되고 6% 되면 1,800만 원 됩니다. 이자 3% 내던 거 6% 올라가면 대출이자 그냥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3억일 때의 계산입니다. 이게 5억이 되면 더 골 때리는 거죠. 5억이 되면요, 대출이자 3%에 1,500만 원 이자 했던 거 6% 되면 3,000만 원으로 1,500만 원 더 늘어나는 겁니다. 1,500 낼 때는 월 120이니까 괜찮았을지 모르는데 240으로 따블이 되면 미치는 겁니다. 원금까지 같이 내면요, 원리금으로 한 300만 원 내면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이런데 5억만 대출 받았냐고요. 7억 대출 받고 8억 받고 10억 받고 난리가 났죠. 이제 다 무너진다, 다 뒤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나라 꼴이 개폭망이죠. 25년, 26년이 제일 최악이라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맛이 가고 빚쟁이들이 몰아가는 게 그냥 확실합니다. 최소한 28년, 29년은 지나야 좀 나아진다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해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최소한의 도리도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죠. 자기 이게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데 주가 조작하고 조인 사기치고 서민들 이용해 먹는 놈들 다 쓰레기들이네. 어떻습니까? 돈 벌면 됐다. 과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돈이 있으면 김앤장에 비싼 정관예우 변호사 사가지고 하면 다 무죄, 다 집행유예,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 이러는 게 이때까지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번에 이 내란을 저지른 놈들 전부 사형시켜야 됩니다. 사기꾼들도 사형시켜야 되고, 정말 이놈의 나라가 흔들리는데 문제를 일으킨 놈들은 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걸 대가 치르게 해야 됩니다. 경제 다 망쳐놨잖아요. 원달러 환율 1,500원, 1,600원. 외환위기입니다. 외환위기. 대기업 경쟁력 상실, 수출 경쟁력 약화, 주식 부동산 시장 급락. 특히나 달러 부족으로 기업들 중에서 건설사의 위기가 더 극심해진답니다. 기업의 제조 비용 증가, 소비자 가격 증가. 이 답이 없는 거죠. 소비자 심리 지수가 24년 12월 달에 88이랍니다. 11월까지 100이었는데 코스피도 박살나고 있고 원화가치 순식간에 폭락해서 답이 없는 거죠. 이제 금융권에 이제 돈이 말라서 난리가 나죠.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이런 제2금융권에 돈 넣은 게 있으면 하루빨리 빼야 됩니다. 돈은 5대 주요 은행에만 넣어야 되는 거죠. 농협, 우리은행, 하나, 신한 이런 곳 있지 않습니까? 요새 꽤 우려스럽고 꽤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갖고 있는 돈 다 뺏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뭡니까? 저축은행 사태, 카드 대란 사태 때보다 지금 카드 연체가 더 많답니다. 사실상 카드 대란이 터진 거죠.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언론의 뉴스가 다 통제돼서 많이 안 나올 뿐인 거지. 실제로는 카드 대란 터진 거고, IMF 때 오늘 한도가 붙어났습니다. 오늘 혜택가 무너졌습니다. 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태양건설이 부도난 거죠. 그냥 언론이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뭐 워크아웃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냥 별거 없나 보다라고 얘기하는데, 워크아웃 이러니까 뭐 그냥 한 가정의 일부분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부도가 나서 망한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못 느끼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이 가장 심하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떠들어대고 있죠. 어떻게 되냐? 이제 아파트 가격 폭락하는 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 꽤 확실해지는 겁니다. 매우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지금 2025년 1, 2월에 기준금리 인하하려고 까불어대고 있습니다. 미친놈이죠. 기준금리 인하하면요, 원화값이 더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 진짜 1600원 이상 찍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이런 인간들이 기준금리 아무 생각 없이 내리고 나라를 더 빨리 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2025년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차 시행입니다. 뭡니까? 대출 한도 줄어들고 금리 더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데도 부동산이 올라갑니까? 지금도 집값 올라간다고 신축 아파트라고 떠들어대는 놈들은 다 쓰레기들, 다 개막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젠요, 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20% 30% 떨어지면 원금 상환 압박이 심하게 온다라는 거. 이때까지 부동산 PF 관련한 부분들은 구조조정하지 않고 계속 놔두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 쌓이고 있죠.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 터지면 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재건축도요, 분담금 3억 나온다고 얘기했다가 저기 반포에 하려고 봤더니 12억 내놓으라 그러고, 그것도 시작이 그런데 나중에 중간에 더 내놓으라 그러면 15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 되게 무서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막장이죠, 개막장. 앞으로 저성장 저출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더 하락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충격이 서민들에게도 되게 많이 닥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각오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의 삶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